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빛은 모두 물질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색깔 중에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인데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 흰색이 되고, 그리고 색의 삼원색인 청록색, 저희가 알고 있는 진홍색, 노란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이 각각의 에너지를 혼합해서 검은색과 흰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음양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나는 세계대의 생명이고 세계대에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연두색도 잘 몰라. 나무가 푸르면 저게 초록색이라, 붉으면 빨간색이다. 세계대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예전에 역수를 하면서 외워뒀던 게 있지. 오방색, 황청저흑백, 황색, 청색, 백색, 흑색, 황, 청, 적, 흑백, 요 5가지 색의 원리만 알고 있고, 요 5가지 색은 빛에 의해 발현이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뭐가 내려? 천에 기운 물이 내려. 물이 내리면서 지상의 유괴 생명체를 살려내는 것이지. 이 유괴 생명체는 빛의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로부터 활성화돼 갖고 빛을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자연의 만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빛이 부닥칠 적에는 7색깔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지. 7색깔 무지개의 혼화를 시키면 뭐가 나오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색깔들이 나타나. 눈으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색깔은 뭐냐? 인간의 삶의 색깔이라 해도 다르질 않단 말이야. 저마다의 개성이 다르고 저마다의 신토부리가 다른 만큼의 그 색깔로 인해, 그 개성으로 인해, 그 가치로 인해, 그 철학으로 인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왜 북쪽을 북극이라고 흑색이라 했을까? 북쪽은 북망상이라 죽음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을 가리키기에 하늘에서는 별이 떠 있잖아.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고 카시오페가 있어. 모두 어디를 가리켜? 북쪽으로 가리킨단 말이야. 북망상. 북쪽은 어둠이고 빛물질 차원이고 또 운영의 주체로서의 빛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곳이란 말이야. 그와 북의 반대쪽으로 보면 남쪽이 있어요. 남쪽은 백색이지만, 그렇죠? 이 백색도 나중에는 뭐야? 퇴화되면 흑색이 되어 갈 것이라. 왜? 백색의 에너지 원을 줘야 하는 게 흑색이라는 것이죠. 흑에서 빛나는 게 백이고, 흑에서 에너지 원을 주질 못하면 이 백색도 흑이 되어 버려요. 백색을 뜻하고 붉은색을 뜻하고 뜨거움을 뜻하는 그곳이 어디야? 바로 남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은 만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쪽은 지판이 있어. 남극은 지판이 있고 북극은 지판이 없고 물로 되어 있어. 물은 천기를 뜻하는 곳이고 죽음은 북극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을 뜻하는 것은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배 타고 물을 걷는다는, 그래서 그 어두운 에너지 빛물질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쪽은 뭐야? 청색을 얘기해야지. 시작을 얘기하잖아. 서쪽은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서쪽도 백이야. 그러니까 남쪽은 뜨거운 거고. 그렇다고 한번 본다면 우리 이 세계 빛깔로는 인간 삶의 차원을 근기별로 나타내 주기 위한 곳에 있어. 어떻게 나타낼까? 저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틀리고 철학이 틀리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또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바가 틀려. 그래서 지역적인 또 민족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과 서가 있듯 남과 북이 있는 것이고,
남과북은 중심잡이로 있는 것이고, 동과서는 활동의 주체로 있는 것이고, 이 동과서 활동의 주체는 생장수장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 남과북은 생사여탈을 담당하는 것이지. 그 색깔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모두 물로 인해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12원소들이 있잖아. 과학의 원소들이 자리하는 것이지. 물이 자리하지 않으면 원소는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인간 수만큼이나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색깔론이에요. 색깔론은 자기 가치고 신토불이고 거기서 주어지는 삶이라, 그거 하나만큼은 누가 절대 뭐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기능을 다할 때만이 인류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거야. 너는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자연 속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너는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 구하지 못한 에너지를 너는 산출을 해내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에요. 자연을 한번 봅시다. 자연 속에는 숱한 나무들이 얼기절기 엉켜 살아 있지만 멀리서 보면 무지무지 아름다워요. 인간이 들어가서 살 적에는 자연이 너무나 험악하고 험준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깎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지만, 자연은 그 자체로서 자기 행위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창경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할 때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가 자리하는 것이지. 더 가진 자들이 육생양무에 필요한 이들을 이끌고 자꾸 침탈에 들어가고, 또 그러한 일을 겁박해서 우회스려 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과 사고, 또 인간 세상은 이래서 이렇게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만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이 반도 대한민국은 뿌리라. 동족상쟁 6.25가 끝난 이후로부터 서양 가지의 육생 물질 문명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 육생의 안위에 도취되어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적 철학까지도 이 뿌리에 안치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걸로 인해 상충이 일어나요. 가지의 삶이 어찌 뿌리에 맞겠소? 뿌리는 뿌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 가지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의 삶을 살아가니 뿌리가 이리도 몸살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몸살을 앓지 않게 한다면 서양 그 가지의 육생 물질 문명을 삭혀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들어와야 하는데, 삭혀서 거름으로 만들어야 할 정신량이 부재라. 이제는 서양의 모든 것이 옳은 것 마냥 그냥 어떠한 검증도 없이 뿌리에 자리 내리려고 하니 뿌리의 삶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이고, 험악해지는 만큼의 핵심 몸통 중국과 가해 몸통 러시아에 화합의 에너지를 올려주지 못함으로 인해 흔들려요. 왜 남북은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며, 왜 동서는 지역 갈등으로 우르렁거려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은 흐트러져 버렸어. 왜? 모든 그게 지금 녹아내리잖아. 설빙들이. 이게 녹아내림으로 인해 갖고 동서의 중심잡이 질량, 대기후의 재앙이 일어났어. 대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남북은 서로 뿌리민족이 대치하면서 중심잡이 질량이 흐트러져 버리는 바람에 동서는 으르렁거리고 지금 전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란의 육생 안으로서만 해결하면 안 돼요. 이 안에 인생 안으로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지파는 뿌리 몸통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내 앞에 인연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그 대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더 크게는 오세아니아주와 저기 위에는 뭐야, 저게 그 그린란드와 오세아니주는 사실 오세아니주 밑에는 남반구란 말이야. 사실 중심잡이 질량이에요. 우리 남북의 관계로 딱 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형적 차원을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려 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미국을 저기 격가지의 핵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위에 캐나다, 북아메리카가 있고 그 미국 밑에는 멕시코, 남아메리카, 브라질, 파라과이, 남미의 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무질서한 곳이에요. 마약이 판치고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어요. 이거의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격가지의 핵심 미국인 것이고, 본가지의 중심은 이제는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때라. 본가지의 중심인 그 여왕이 왜 세상을 버렸나, 그 깊이도 한번 알아가 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려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원,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일련의 국가적으로, 지형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면 아마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